내가 만약에 내일 쉬는 날이야.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요거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시간 남는다 그러면 요거 하면 되고, 이것도 대부분 정리되면요 하루에 요거 한 10분 정도만 하면 돼요. 차트 분석 흐름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걸리겠죠?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는 거죠. 스윙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단타를 할 건지. 여기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일단 질러놔. 단타를 일단 해. 그러면서 손실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지. 오전에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기법이랑 종목, 타점, 시장의 흐름도 공부도 안 해놓고서 자꾸 오전에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한대. 자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간단한데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단타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타 자리 잡는데 겪는 과정 중에 힘든 점이에요. 첫 번째, 오전엔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 나면 HTS 끈다. 오후에도 급등주 있던데요. 그래서 수익 나셨습니까? 이게 지금 상충이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오전에 수익 나면 HTS 끄세요. 그러면 오후에 반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전에 수익 나면 HTS 안 끄고 오후에 급등주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전장에 손실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돌파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한 10시쯤 되면은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돌파가 잘 일어나지 않고 이제 서서히 횡보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10시에 돌파장 마감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11시까지 갈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주도주를 잘 보는 사람이야. 주도주나 이런 데에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오전엔 손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시장이 거기서 마감이 돼요. 저도 오늘 오전장에 손실 났다 그랬잖아요. 두 종목에서 둘 다 손실 났어. 엇박자라서 아쉽기도 하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손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전에 손실이라면 무포로 지켜본다. 무포로. 이게 가장 중요해. 무포로 지켜본다. 오후장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후장에 올라온 친구로 어느 정도는 맨징을 했는데 어쨌든 손실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 친구로 조금은 수익 실현했는데 비중을 미친 듯이 작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손실을 크게 보면은 다시 막 입금해가지고 막 미수 몰빵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더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수익분을 좀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다 앞쪽에 있는 손실을 메꾸질 못해. 얼마나 비중을 작게 태웠는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게 12시 반 정도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지켜보려면. 근데 안 지켜봐도 돼요. 그냥 나가도 돼요. 왜냐면 오전에 손실이 났으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오전에 손실이 났으면 오후엔 더 납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무포로 지켜보던가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그냥 다 설명하려면 진짜 너무 긴데, 길지 않게 사실 여기에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진짜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타 자리 잡는 데 겪는 과정 중에 힘든 게 이제 퐁당퐁당인 거예요. 오전에 수익을 볼 구간과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 구간, 눌림을 해야 될 구간, 돌파와 눌림을 동시에 하는 트레이더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 돌파예요. 90% 이상이 돌파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죠. 거의. 그러니까 단타 자리 잡는 데 겪는 과정 중에 힘든 점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생기면 그냥 끝나요. 거기서 바로 단타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전업투자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1000가지 정도는 있음. 이게 뭐냐면 그 1000가지가 여기 속해 있죠. 종목 선정 어떻게 되고, 타점 어떻게 되고,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신법도 있어요. 내동도 안 해야 되고, 손절도 잘해야 돼. 이게 어느 정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전에 수익 나는데 오후 다 반납해요. 오전장에 손실인데 오후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이거를 걱정하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게 없어.
종목 선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전엔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해오는 오전 수익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 오전 수익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오전장이 손실인 게 실력이에요. 그럼 오후장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오전에 손실이면 오후에는 손실이 더 나죠. 그게 실력이에요.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익 나는 게 우연이고 당연히 오후에 반납하는 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고 또 마찬가지. 얘도 오전에 손실이 났다가 오후에 손실이 난다? 이것도 실력이야. 근데 얘가 지금 종목 선정이나 타점이나 시장의 흐름도 잘 볼 줄 알아. 그리고 신법도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거의 오전에 수익이 거의 나. 항상 나. 맨날 나. 내가 하는 패턴만 하고 종목이 나타나면 종목에서 수익을 봐. 근데 그런 종목이 계속 나타날 것 같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적용하려고 해. 그러다가 보면은 계속 야금야금 깎아먹어. 그러면은 정말 쉬운 거죠. 수익 나면 끈다. 수익 나면 HTS 꺼버립니다. 오후에는 급등주 있던데요. 내가 오전에 수익 나는 패턴이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오후장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해요.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웬만하면 잘 안 가고 급등락 자주 있고. 그래서 오후에 이걸 포기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은 오전에 시드를 좀 늘리면 됩니다. 포기 못 하겠는데요. 왜? 수익 때문에. 보지 못한 수익 때문에. 욕심이지. 이 욕심이 그득한 마인드잖아요. 오후에도 급등주가 있으니까 오전에도 수익 났던 거 오후에도 수익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를 수익을 놓칠 것 같은 거지. 이거를 접근을 안 하면. 이 마인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나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급등주 있던데 포기 못해가지고 수익 나셨나요? 수익 안 납니다. 시드만 늘리면 계속 잃어요. 손절선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통체적인 난제예요. 시드를 늘렸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 종목 선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 내가 시드가 얼마에서 얼마를 높이신 건지 모르겠어. 만약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높였다 그러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막 잘 매도도 못하고 손절을 못할 정도로 얇은 종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건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시드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간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시드를 한 2,000으로 하고 있었는데 한 8,000 정도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매법이 완전 달라질 거니까. 1,000으로 매매하다가 2,000으로 올렸어요. 그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000으로 하다가 한 5,000으로 올렸어요. 그건 조금 이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량을 크게 담으면 담을수록 분할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분할 매수 매도 할 정도로 큰 금액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는요, 여러분 종목 선정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시드는 1000에서 2000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리는데 한 2000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고 타점을 잘 선정을 하고 그리고 손절도 나쁘지 않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한덩이 물량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매수하는데 2천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그 매수 금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2천만 원을 뭐 3번 하면은 6천이 되는 거겠지만 그냥 한 번 매수부터는 딱 눌렀을 때 2천만 원이 매수가 되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눌렀을 때 2천만 원이 체결이 되는 그 정도의 시드로 하시는 것까지는 시드에 따라서 막 수익이 들쑥날쑥 할 수는 없어요.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500만 원과 2천만 원의 매매법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한 3, 4천, 4, 5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달라지죠. 오전에 수익 났는데 HTS를 지금까지 한 번도 꺼본 적 없다? 그러면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99% 확률로 깡통 찹니다. 뭐 1%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전장에 손실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흐름 잘 보고 내가 무포를 일단 지켜본 다음에 오전장과 같은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봐야 돼요. 그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보고 그 주도주가 나타나면은 그때 딱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길러야 됩니다. 주도주 아니야? 매수, 손절. 주도주인 것 같은데? 매수, 손절. 주도주다! 매수, 손절. 이거를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계속 이 종목 저 종목 건드리고. 근데 그 주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지 않아. MMO에. 그러면 더 크게 문제가 나는 거죠. 대부분 손실이 났으면 오후에 손실이 더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진짜 주도주가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주도주가 나타나면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야 되거든. 아니면 빠르게 손절로 끌어내든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매수 들어가면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거죠. 이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제 영상 계속 다시 보시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다시 보시고 카페 오셔가지고 무료 강의들 계속 보시고 마인드셋 이런 거 특히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급등주 정보 가셔가지고 탑 30 꾸준히 공부하시고 단일가 공부하시고 오전에 제가 단일가 올려드리잖아요. 토큰 증권 관련된 거 오늘 뱅크 웨어러블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TWA는 오늘 안 갔죠. 그럼 얘네를 버리고 오전에 이런 것들 중 그냥 섹터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섹터 중에 어제 올라갔던 섹터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섹터는 공부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오전장 준비 종목 이렇게 해갖고 제가 매일매일 오전장 준비 종목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얘가 토큰 증권 STO 관련 테마 뱅크 웨어러블이죠. 자, 1봉을 볼게요. 얘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친구예요? 여기 9월달 9월 2일부터 나타난 친구죠. 9월 2일날 STO 테마가 처음 나타난 날입니다. 분봉에서 9월 2일로 돌아가 볼게요. 9월 2일에 마지막에 장막판에 치고 올렸어요. 그리고 9월 3일날 장중에도 치고 올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40%를 끌어올렸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끌어올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됐어요? 쭉 횡보 하락을 합니다. 횡보 하락을 하다가 다시 탄력받은 게 24일날 탄력 한번 받고 그 다음에 25일날 탄력을 한번 더 받습니다. 9월 25일. 그 다음에 계속 횡보하다가 9월 27일 어제 한번 다시 한번 가고 오늘 드디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차트를 분석을 미리 해놓는 거지. 여기 정고점 쭉 하락하다가 올라왔고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 뭐 있어요? 카페 다 있잖아요. K옥션, 핑거, 서울옥션. K옥션하고 서울옥션은 같이 가는 친구들이고 핑거 1등주 해봤고 K옥션 1등주 해봤죠 엊그제. 그럼 핑거 봐. 핑거도 9월 초에 들어왔다가 얘는 나락을 간 게 아니라 딱 적정하게 횡보하고 여기서 뚫고 올라갔고 당일에 주도주까지 한번 해봤던 친구야. 여기서 당일에 주도 해봤죠. 여기서 당일에 주도주 해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 STO 관련 애들이 여기서 벌써 한 번, 두 번 올라갔고 올라갈 때마다 고점 높였네. 오늘은 뱅크 웨어러블 올라갔으니 잘하면 따라 올라갈 수도 있어. 우르르 가면은 진짜 당일에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르르 안 갔죠. K옥션도 안 갔어. K옥션 오늘 갭이 4% 떴는데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간 척 하다가 내려 꽂았죠. 그리고 K옥션은 오늘 볼 필요가 없었던 게 뱅크 웨어러블만 보면 되니까. 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 전이나 전날에 한번 쓱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STO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중국 관련된 종목도 뭐 형성그룹 막 이런 애들 뭐 상한가 가겠네. 얘는 솔직히 100원주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넥스트 아이 이런 친구들도 막 상한가를 가고 17% 가고 하는데 보지도 않죠. 100원짜리 보지 않죠. 대신에 오늘 태웅로직스가 좀 많이 떴죠. 분봉상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 장 막판에 떴어. 그리고 흐름도 좀 많이 안 좋게 갔어. 그죠? 그러면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친구 아까 전에 특징주 뜬 거 보니까 미국의 파업이래. 파업은 우리 어제 정리해 놓은 거 있지 않아? 테마주 정리 가서 보니까 곡물 및 해운 파업 관련주 캐나다 밴쿠버 곡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미국 항만노조 1일 파업 예고 이거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여기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1등주였지.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산업 미생자 이렇게 두 개가 1등주였고 STX 대한해운이 좀 볼만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요거 슈팅 한번 싹 주고 이제 마무리가 쭉 돼버렸죠. 그래서 쭉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오히려 미래생명자원이 좀 많이 갔죠. 크게 여기랑 여기 두 번 갔죠. 그럼 얘도 죽지 않은 친구네 이렇게 보고 대신 아까 전에 태웅로직스 본 걸로 같이 보자면 STX 그린로지스 오늘도 장 초반에 슈팅이 나왔죠. 시가가 5%인데 고가가 10% 7%를 한 번에 올렸어요. 10%를 한 번에 올렸다가 흐름을 안 주고 그냥 쭉 내려갔어요. 그럼 얘는 대장주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흐름인데 오늘 그냥 전고점 저항 맞고 끝났네. 전고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났네. 그럼 얘는 오늘 안 가고 나중에 가겠다. 왜? 거래가 들어와 있으니까. 거래가 들어와 있는데 안 가고 있다? 그럼 나중에 가겠지. 지금 말고. 여러분 STX 오늘 안 갔다고 버리나요? 안 버리죠. 나중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태웅이 갔으니까 그 태웅도 합류를 했는데 얘가 대장주로 합류했네? 그러면 얘는 봐야 되는 흐름 아닌가? 라고 하고 이제 묶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갈지 몰라. 그리고 스페코도 오늘 좀 날라갔어요. 저는 이 종목을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다시 보니까 여기 돌파가 있었네. 그죠? 이 종목을 놓친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아마 거래가 안 터졌을 거야.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 안 봤던 것 같고 검색 시계도 안 뜨니까 제가 볼 리가 없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어. 스페코가 오늘 왜 떴죠? 이스라엘 관련 그 이슈가 주말에 터졌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테마가 여러분 테마주 흐름도를 보시면은 제가 정리 다 해놨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9월 27일 오늘도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2차전지 올라갔던 거 그리고 메타버스 올라갔던 것들 여기서 대장주급인 애들이 있잖아요. 식량 해운 고려산업 미생자 그리고 STX 다 있잖아. 메타버스 자이언스텝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 가지 않았나? 넥스트랑 갔잖아. 이거를 보시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다 올려드렸는데 이거 제가 다 수작업하는 겁니다. 이거는 엑셀 파일로도 있는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10월 10일 날 오픈하는 거기에서 이제 매일매일 전달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공부할 자료가 넘쳐나.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이제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게 정도가 없어요. 왜냐면 공교육이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만 편중한 교육이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없어. 이게 사람들이 매매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시작하면서 손실 있는 사람이 막 손실 메꾸려고 시작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공교육처럼 순수화랑 커리큘럼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주식 투자 지식을 먼저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주식 투자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할 때 필요한 정말 실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뭐 경제도 접근해야 되고 경영도 접근해야 되고 뭐 회계도 접근해야 되고 국제 정세도 접근해야 되고 뭐 정치도 알아야 되고 이게 돈에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리잖아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진짜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쌓아야 된다는 거지. 매매에 직접적으로 투자 근거가 되는 지식이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 근거에서 멀어지는 것들 있죠. 재무제표 읽기. 퍼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그러니까 투자 근거를 머릿속에 쌓는 게 바로 주식 투자 공부인데요. 쓸데없는 거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주식은 과거가 아닙니다. 주식은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투자 근거를 쌓는 지식을 계속 오늘 내가 보는 종목들을 계속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앞으로 발생될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을까? 미래에 어떠한 기대감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길래 이 종목이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장 흐름을 파악하면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파악하면 되거든요. 뭐 6시, 7시에 파악하면 돼요. 5시 반이면 이제 장 마감해가지고 기사들이 싹 올라오니까 트렌드는 미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장에서 반도체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오르는 거고 미장에서 AI가 급등하기 때문에 AI가 급등하는 거고 미장에서 테슬라가 중심이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다 갔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패권을 쥐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국장에서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갖는지가 바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공부하나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보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공부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미국 주식장 흐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상승한 종목 30개 정리해서 테마 분류를 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탑 30에 올려놓죠. 이거를 보면서 테마소, 이 메타버스로 뭉친 친구들, 그죠? 그리고 사료, 곡물터미널 파업 으로 뭉친 친구들, 의료기기로 뭉친 친구들, 웹툰으로 뭉친 친구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계속 오늘 무슨 테마가 우리 시장을 주도했는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무슨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래야 내일 가든 모레 가든 일주일 뒤에 가던 간에 이거를 머릿속에서 꺼내서 내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정리했던 건데 저번에는 1등주가 얘였는데 오늘도 얘가 1등주네. 타점 노려봐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다진한 화장품주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다진한 반도체주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당일 뜬 거 위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세요. 이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하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돌고 돌기 때문에 테마가 한 3달 정도 하시면은 웬만한 테마 다 알게 됩니다. 하루에 한 테마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개 테마를 공부하는 거고 2달에 40개, 3달에 60개 테마, 60개 테마를 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뭐 테마를 보면은. 그리고 큰 테마, 작은 테마 있는데 큰 테마 위주로 적어도 종목이 3, 4개 이상 엮인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이거는 요 앞에서 테마 정리한 애들 중에서 엮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라이콤이 1등이네. 그럼 자율주행으로 엮여있는 친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한번 되면 나머지 정리는 따라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테마가 왜 형성됐는지 기사를 찾아보고 그 기사를 읽음으로써 현재 우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지. 이슈가 한번 나오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2번, 3번 이상의 슈팅이 들어올 건데 그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종목에 들어온 돈의 양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종목들 차트들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내가 바로바로 매수할 때 볼 수 있는 근거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하고 오늘 하루 상승한 30개 정리하는 거, 이거 2개는 제가 실투스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받아가지고 10월 10일부터 할 겁니다. 같이 시작할 거예요. 네, 요거 종가 분석, 차트 분석 클래스랑 같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오픈하는 거 요거랑 그리고 실투스 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요거 장마감 종가 실전 차트 분석 클래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 마감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할 거고, 실전 차트 분석하면서 오늘 매수할 종목들 한번 뽑아보고,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아예 여러분들이 나는 단타 할 거야, 나는 스윙 투자할 거야, 이거를 정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놔야 돼. 이거는 단타를 위한 공부예요, 이거는 스윙 투자를 위한 공부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 투자를 시작할 거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별의별 공부가 많을 거예요. 차트 분석 공부도 많고, 근데 차트 분석 같은 건 제가 흐름 패턴을 다 무료로 공개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매일매일 하면서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트 분석 흐름 패턴 이제 무료로 제가 다 공개해놨잖아요. 요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윙 투자를 할 건지 단타 매매를 할 건지 요거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내일 쉬는 날이야,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요거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시간 남는다 그러면 요거 하면 되고, 이것도 대부분 정리되면요 하루에 요거 한 10분 정도만 하면 돼요. 차트 분석 흐름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걸리겠죠? 다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는 거죠. 스윙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단타를 할 건지, 여기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이거부터 일단 질러놔, 단타를 일단 해. 그러면서 손실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지. 오전에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기법이랑 종목 타점 시장의 흐름도 공부도 안 해놓고서 자꾸 오전에 수익 나는데 오후에 다 반납한대. 자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 뭐가 문제기는 이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투자 근거를 머릿속에 쌓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도 있어. 내가 스윙을 잘하는지 아니면 좀 단타를 잘하는지는 조금 갈릴 수도 있고, 단타에서도 돌파인지 아니면은 눌림인지 아니면은 스케일인지, 뭐 돌파랑 스케일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죠. 이렇게. 그래서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과 이런 거를 맞춰가는 건 맨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싶으면 이미 이런 게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기법, 종목 선정, 타점,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계속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요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얼마 안 걸려. 한 3달이면 될 거예요. 이거는 3달이면 돼요. 3달 동안 매일 하면 돼요. 3달 동안. 이거 처음 하는 데는 조금 걸리겠지만 대신에 제가 잡아드리잖아요. 이거 2개는 실투스 하고 있고, 탑 30 요거는 항상 이거 할 때 여기서 장마감 종가 실전 요거에서 이제 다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오전에 새벽 6시부터 할 거예요. 월화목으로 6시부터 7시까지 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월화목금 그리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사이트는 10월 8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전에 도움되는 공부,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진짜 도움되는 거, 기초적인 거, 그냥 아예 쌩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부터 시작해.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미국 주식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괜찮아. 그냥 하면 돼. 한 2-3달 하세요. 한 3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그냥 3달 동안 주장창 해.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해요. 그럼 3달 정도면 알게 돼. 아, 돈이 여기로 쏠리는구나, 돈이 저기로 쏠리는구나, 돈이 여기로 왔다가 나갔구나, 마무리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상승한 30개도 정리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카페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이 단타 급등주, 여기에서 오전장 준비 요거 시간에서 올라갔던 거, 그리고 장전 준비 요거가 뉴욕 증시 압축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죠.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거를 막 깊게 파고들 필요 없어. 왜냐? 매일 할 거니까. 상관없어. 매일 할 거니까. 오늘 좀 놓쳤어? 내일 또 나와. 모레 또 놓쳤어? 그 다음에 또 나와. 계속 나와요. 근데 대신에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이거를 제가 2020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 이거를 발벗고 이거부터 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탑 30 올라가는 것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HTS 메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계속 드리고 있고, 이건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흐름도도 이렇게 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도 그 최근 5일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엑셀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10월 10일날 오픈한 예정하는 거, 여기는 이제 탑 30 엑셀 파일, 그리고 HTS 누적 메모 파일 있죠. 그리고 탑 30, 그리고 테마 흐름도 엑셀 파일 다 드릴 거고, 흐름 패턴 2법칙 4등분선 매매를 위한 자동 종목 관리 구글 시트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검색식이 없잖아요. 근데 요걸로 이제 구글 시트로 관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흐름 패턴 1, 2, 3, 4, 5 패턴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 흐름 패턴 1, 2, 3, 4, 5 패턴 여기 있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완전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흐름 패턴 1, 2, 3, 4, 5 패턴을 이렇게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본인의 자유의지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보라고 말씀드리죠, 당연히. 그리고 주식 기초 특강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제가 202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다시 리뉴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1, 2, 3, 4, 5 하고, 그리고 뭐 계좌 관리, 뭐 지지하 저항 보충 설명 이런 것들 다 다시 한번 싹 찍어가지고 2025 버전으로. 흐름 패턴 1, 2, 3, 4, 5는 단타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빨간 진주님이 어느 레벨에 있는지 몰라요. 흐름 패턴은요,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 분석이에요. 일봉을 분석해야지 단타를 할 수 있거든요. 일봉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분봉으로 넘어가서 분봉도 보고 호가창 체결창도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돼야지 단타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뭐냐? 흐름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흐름 패턴을 알아야. 흐름 패턴을 알아야 단타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흐름 패턴을 모르고 단타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전 주식 보고 주식 투자를 배웠어요. 또는 특전 주식 같은 스타일로 뭐 단타를 하거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왜냐? 그냥 제 기법이니까. 제 기법으로 보는 거니까. 수영 잘하기 위해서 발차기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차기는 수영을 잘하기 위한 필수죠.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인 거예요, 기본.